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복분자 재고량이 쌓이고 가격이 폭락하면서 복분자 농사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 공사가 주민과 정치권이 반대하면서 이전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서남대 의대 폐지 방침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대학 폐교 계획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오인 오늘 여름 더위와 함께 오존과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도내 대표적 특산물인 복분자 농사가 중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소비가 줄면서 재고는 쌓이고 가격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복분자 농사가 마주한 현실과 문제점을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전국 최대 복분자 생산지인 고창 지역의 표정을 김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창에 있는 농협의 저온 창고입니다. 복분자를 담은 상자들이 겹겹이 쌓여 창고를 빼곡히 채우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팔리지 않아 보관 중인 복분자만 140톤에 이르지만 처리할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한 것을 전량 수매해서 팔아줘야 마땅하지만은 재고도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저장을 할 수 없어서 전량 수매를 못하는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지금. 고창을 비롯해 순창과 정읍 등 도내에서 생산돼 재고로 쌓인 복분자가 930톤에 이릅니다. 이렇다 보니 작년까지 1kg에 10,000원 안팎이던 직거래 가격은 7,000원대로 25%나 뚝 떨어졌습니다. 올해 복분자 농사는 이제 막 첫 수확에 들어간 상황. 재고 때문에 농협조차 수매 물량을 줄일 예정이어서 농민들은 수확을 해도 처리할 방법이 없어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개인이 다 갖고 그 양을 다 먹지도 못하는 거 실정이고 그래서 그렇게 아주 복잡한 사정이에요 지금. 도내 복분자 농가는 6,400가구, 국내 전체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복분자 재고난은 사실상 전북에 국한된 문제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개인이 보관할 수 있는 저온 창고만이라도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복분자 판매 대책반을 꾸려 전국적인 판로 확보에 나서는 한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복분자 사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한몫을 했습니다. 복분자주 말고는 이렇다 할 소비처를 발굴하지 못했고 시장의 기호가 급격히 바뀌는데도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주류 판매 코너. 복분자 등 국내산 과실주가 진열돼 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주로 닿는 곳에는 수입산 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막 붐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집에서도 엄청 담았죠. 근데 지금은 복분자 담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마트에서 판매되는 복분자 등 국내산 과실주의 매출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입맛이 바뀌면서 복분자주를 제조하던 주류업체의 복분자 수요도 크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한 주류업체는 5년 전 1,300톤의 복분자를 수매했지만 작년에는 그 절반에 그쳤습니다. 도내 수십 개 이르는 복분자주 생산업체들 가운데 일부는 아예 공장을 멈춘 곳도 있습니다. 당연히 과실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주유시장 자체가 지금 침체라는 거예요, 그게. 생산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새로운 판로를 위한 대안은 없는 상황. 고창군이 복분자 클러스터를 조성해 가공뿐 아니라 관광까지 6차 산업으로 육성하려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복분자로 특화된 단지인 농공단지 분양률이 40%에 그치는 등 자체적으로 수요처를 만드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볼거리가 많지 않잖아요. 알려지질 않았어요. 많이 아직까지. 지난 10여 년간 도내 서남부 지역 농민들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준 복분자 농사. 하지만 당국이 가공식품 개발이나 추가적인 판로 개척에 실패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올해 들어 조기와 꽃게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조기 위판량은 8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2% 감소했고 꽃게 위판량도 170톤으로 48% 줄었습니다. 이는 중국 내 꽃게와 조기 가격이 오르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 공사가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전주시가 공사 인력을 투입하려 했지만 주민들에게 저지당했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인근 김제시, 익산시의 시장들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전 사업을 즉각 처리하라! 항공대대 공사용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투입된 공사 인력이 주민 저지에 막혀 발길을 돌렸습니다. 전주시는 4월 국방부 실시 설계 승인 이후 주민들과 협상을 통해 공사 시기를 조율했지만 결국 주민 반대로 공사장에 진입도 못했습니다.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트랙터 수십 대를 끌고 나온 주민 수백 명은 대안부지 물색 등 협의를 끝낸 뒤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누구를 지키면서까지 이전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사업입니다, 여러분. 항공대대 헬기 소음 피해 지역에 속하는 김제와 익산 시장도 주민 주장에 동조하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35사단 옆쪽으로 206 항공대대가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치고 밀어붙이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동영, 김종회, 조배숙 국회의원도 전주시장을 만나 주민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결정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에는 주민들과 대화를 위해서 잠시 미뤘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적으로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주민과 업체 간 물리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소송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항공대대 헬기 소음을 다시 측정하겠다고 나오면서 항공대대 이전 사업은 또 다른 변수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교육부가 남원 서남대학교 의대 폐과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정기여자마저 재공모해야 할 처지에 놓인 서남대학교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섰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의 서남대학교 의대 폐과 방침에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남원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도내 국회의원 7명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남대 의대 폐과는 물론 남원 캠퍼스 폐교는 있을 수 없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횡령과 비리 등으로 대학 경영부실의 책임이 있는 서남대 구재단은 정상화 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구성원의 힘겨운 정상화 노력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남원시 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가 일방적인 조치로 도민과 시민들을 무시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성토했습니다. 서남대와 교수협의회는 이용화 설립자의 구재단이 낸 정상화 계획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부가 계획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이라든지 시민단체 이런 힘을 빌려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고요. 서남대는 기한 안에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명지의료재단에 대해서는 내일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 상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재정 기여자를 재공모할 계획이지만 녹록치 않은 형편, 무엇보다 의대를 폐과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립자 쪽에서는 사면 복권도 되고 한 대학을 다시 자기들이 소유하는 이런 이중적인 그런 잣대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남대학교가 스스로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사실상 폐교 수순으로 내몰릴지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도내 한 중학교에서 동성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완주경찰서는 지난 2월 학교 기숙사에서 운동부 후배에게 강압적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도내 모 중학교 운동부 3학년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운동부 3학년 B군은 지난달 기숙사에서 피해 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경찰은 운동부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네, 지난주 송영길 더민주당 의원에 이어 어제는 김부겸 의원이 전북을 찾았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방문하는 등 당권,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찬 기자가 이들의 방문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야당 불모지인 대구에서 당선되며 대선 주자로 급부상한 김부겸 의원이 전북에 왔습니다. 20대 총선과 한국 정치의 과제를 주제로 도내 대학생들을 만난 김 의원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패자들은 전혀 정치적 대의성이 없는 이 제도가 계속 옳은지 이제는 고민해야 합니다. 현역위원회 기득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손을 못 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김 의원은 또 호남에서 총선 참패 원인을 개파의 폐해라고 지적하고 시대에 걸맞는 쇄신을 이끌겠다는 의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수권 능력을 갖춘 그런 정당으로 거듭날 때만이 이 지역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더민주당 내 차기 당권 주자 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지만 당권이나 대권 도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앞서 당권 경쟁자인 송영길 의원이 지난주 전북에와 원불교 종법사를 예방하고 민심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또 총선 이후 두 차례나 전북을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또다시 전북에 머물며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입니다. 그간 특정 정당이 독식해온 전북 정치권에서는 흔히 접하기 힘든 모습으로 4.13 총선으로 달라진 다당 체제의 전북 정치 지형이 만들어낸 결과로 분석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당 모두 당을 새롭게 정비하고 대선 체제로 변모하는 과정이어서 잠룡으로 분류되는 주류 정치인들의 발걸음도 더욱 잦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국회의장을 야당에 양보하기로 해 전북 출신 정세균 의원의 의장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전진석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야권의 국회의장을 양보하는 대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국회의장에는 더민주 소속으로 6선에 오른 정세균 의원과 문희상 의원 간 2파전 양상으로 좁혀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전북본부의 화폐 수급 업무 재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전북의 경제 규모와 지역 형평성 등을 감안해 전북본부의 화폐 수급 업무를 재개할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와 지역 경제계는 그동안 화폐 수송에 따른 비용 절감과 금융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해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 수급 업무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전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신생아실과 산후조리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신생아실과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신생아 위생 규정을 준수하고 방문 횟수 제한과 면회 시 손 씻기 등의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신생아가 발열과 설사,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이면 우선 격리시킨 뒤 감염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백제대로 모습입니다. 본격적인 출근 시간대 다가오면서 차량 흐름이 서서히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호대기 외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원한 흐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이틀간 전주 덕진공원 일대에서 전주 단오제 행사가 열립니다. 행사 기간 동안 주변 도로에 혼잡이 예상되니까요. 참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전국 40여 개 농어촌 지역 군수들이 무주에 모여 살맛나는 농어촌 건설을 다짐했습니다. 또 남원시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참여하는 관광 홍보 프로그램 시집온 춘향이 길벗 도우미를 운영합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가 어제 무주군 설천면 태권도원에서 열려 40여 명의 군수들이 내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최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참석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방재정 개편을 촉구한 결의문이 채택됐으며 8개 군에서 올린 18개 정책 건의안도 협의됐습니다. 대회 성공과 태권도 성지화를 위해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님들의 귀한 뜻을 모으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남원시가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주 3회씩 운영하는 시집온 춘향이 길벗 도우미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고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관광객들과 사진을 찍거나 안내해주는 관광 홍보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참가자는 필리핀과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시집온 12명으로 이들은 2달 동안 한국 문화 스토리텔링 수업을 이수했습니다.
우리 베트남 전통 옷 입고 관객들이 오면 서로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렇게. 완주군이 매월 한 차례씩 각 읍면과 산업단지, 관내 중소기업들을 직접 방문해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맞춤형 기업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규제개혁 이동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이동상담실은 현장 방문팀 4명이 현장을 찾아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8개 팀 10명으로 구성된 기업 규제개혁 동아리를 운영해 운영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순창군과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순창군의 농축산물 판로 확대와 식품산업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복분자와 장류 제품 등 주요 농특산물의 마케팅을 지원하고 장류와 소스 제품 홍보도 지원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응래입니다. 전주시와 LH 전북본부는 빈곤층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450세대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보호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빈곤층에게 시세의 30% 가격에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12년간 논란을 빚어온 동학혁명 법정 기념일이 전주 화약일인 6월 11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 국가기념일 학계자문단은 후보로 상정된 고부봉기일과 무장기포일, 전주 화약일, 우금치 전투일 중 투표를 통해 전주 화약일을 최종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체부는 자문단의 최종 결과 보고서를 받는 대로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법정 기념일 제정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늘 남원 사랑의 광장에서 단오, 여름이 오는 소리를 공연합니다. 한국예총 고창지회는 오늘 모양성 앞 잔디광장에서 단오맞이 예술 공연을 갖습니다. 명인 명창과 도립국악원 창극단이 함께하는 천출 명인 명창 공연이 오늘과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군산시립교향악단은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일제강점기에 사람들을 위로해주던 음악을 연주합니다. 오정무 해금 독주회가 오늘 우진문화공간에서 무료로 마련됩니다. 전주 단오 행사가 오늘부터 이틀간 덕진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제58회 전주 시민의 날 기념 행사가 오늘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있습니다. 완주군은 오늘 군청 문화광자실에서 2017학년도 수시와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한 입시 설명회를 갖습니다. 원광대학교는 오늘 교내 60주년 기념관에서 도내 강소기업 연합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내달 15일까지 2016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단오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 오존 농도와 자외선 지수가 크게 치솟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0도 등 27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